세종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우리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개시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국민의례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 전면에 보이네요. 네.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예국가를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국가는 우리 소프라노께서 좀 불러주십시오. 제창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국가 제창에 이어 우리 호국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예, 지금부터 우리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0년 동안 광복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광복절의 본래 의미가 잘못 각인돼 있습니다. 교과서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도 여러 가지 왜곡과 오류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은 채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먼저 우리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님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의 시작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중 1949년에 제정된 4대 국경일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살펴보면 3.1절은 1919년에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 개천절은 기원전 제2333년 당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당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과 같은 취지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매월 8월이 되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복절의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로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치열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곧바로 4년간의 미군정 치하에 들어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지 못했다는 것이며 해방은 되었지만 광복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뜻의 해방일 뿐 이를 주권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광복이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945년 이후 1948년까지 수많은 신문 보도에서 오로지 해방이라고 하였을 뿐 광복이라 한 적이 없으며 또 해방기념일로 이날을 기리고 해방기념관을 제정 공포하여 이날을 경축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날이 광복이 아닌 해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임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 만방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이듬해인 1949년 5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통과된 4대 국경일의 명칭은 3.1절, 개천절, 그리고 헌법공포기념일 7월 17일, 독립기념일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세 글자로 통일되어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수정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안은 9월 21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공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경일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이었으며 그날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복은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으로 독립과 건국의 동의어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독립이자 광복이며 또 건국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보편적 현상이었으며 신문에 실린 수많은 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 노래 제정 과정과 가사에서 광복절은 곧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정부에서는 같은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일을 경축하는 노래 가사를 모집합니다. 이때 광복절 노래에 대한 요강에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8월 15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모집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정부는 전문가인 우당 정인보 선생에게 위촉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문교부는 1950년 4월 27일 아래와 같은 광복절 노래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자, 1절만 읽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체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여기서 이날이 40년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 합병으로부터 독립까지 4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10년 합병으로부터 1948년 독립까지 해수로 40년을 이날이 40년이라는 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05년 을사조약이 곧 국권을 상실한 해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광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945년 해방이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광복절은 애초에 독립기념일이라 한 점, 광복절 노래가사 공모 요강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이라 한 점, 광복절 노래에서 이날이 40년이라 한 부분이 합병으로부터 독립까지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기념일의 날짜가 8월 15일로 같다는 점과 6.25 동란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혼선이 생겨 지금까지 70년 이상 해방 기념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에는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와 함께 의도적이든 아니든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건국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모두 국가전복 세력이거나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국가전복 세력이고 분리주의자입니까? 1945년 해방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일은 개인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아닌 엉뚱한 날에 생일잔치를 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나라의 생일조차 모르고 엉뚱한 날에 생일잔치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이자 수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본이 없는 나라는 지극히 사소한 내우와 외환에도 나라가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내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밖으로는 외교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근본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일인 광복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1.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한 날이다. 2.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 정부는 2019년 8월 15일 행사의 명칭을 제74돌 해방기념일, 제71돌 광복절로 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26일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고 이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큰 정말 경축할 만한 큰 행사로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광복으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할 때 진정한 한일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건국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국론 분열은 수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부로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을 개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언론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각계각층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특히 오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기념일을 거행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1945년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권을 회복하고 명실공히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가 회복된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의 건국절이 무슨 어느 해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서 있다면 이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우리의 건국절이자 우리의 광복절로 길이 자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2333년 지금으로부터 1352년 전에는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께서 개국을 하셨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수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세계 만방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임을 합법적인 나라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 후에 일어난 6.25 사변에는 세계 각국의 유엔의 회원국들이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리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심해서 남침한 북한과 그리고 공산 중공군을 물리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부로 건국했고 이러한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를 세계 만방에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제 조선일보에서 발표했듯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해파하는 아주 매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과서를 개작해서 이를 지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교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2019년 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보십시오. 그 교과서에도 우리나라는 정부를 수립했을 뿐이고 북한은 나라를 건국했다 하는 식으로 개작한 자가 누구입니까? 검찰은 분명히 이런 자들을 색출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훌륭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모시겠습니다. 문명고등학교 홍택정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국정교과서 시범학교로 신청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셨죠. 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이 광복절 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광복절과 해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70년 넘게 살아오다가 국사연구소에서 오늘 이렇게 명확한 역사 해석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저 자신도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나라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것이 나라인가 이런 나라는 이런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인정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간 그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연구학교를 시도하다가 아주 그 민노총 등 정교조 나쁜 세력들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바람에 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 그 교과서는 반드시 다시 재사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광복절과 해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국사연구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조작한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작년에 나온 2018년도 6-1 사회과 교과서에 저자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저자 동의 받은 것처럼 조작을 해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역사 교육 우리 공학연 대표이시고 전학연 대표이신 이경자 대표님 모시고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보통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광복절의 의미가 그야말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 곧 광복, 그래서 환한 빛을 보게 돼서 해방된 날을 그렇게 쓰나 보다라고 사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시고 그 대한민국을 수립한 날이 곧 광복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안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생일도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해서 건국절을 계속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광복해라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해 진실을 이번에 정말 우리만 알았지만 온 국민이 알게 된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제2인자였던 김원봉을 우리나라의 유공자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광복회였나라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 그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며 곧 우리가 진정한 국가를 갖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광복절을 우리가 1948년 8월 15일로 해서 우리가 기려야 된다는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내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열이 나고 정말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곳은 역사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여기서 막 이상한 음악이 들리고 지금 저곳에서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세상에 박물관 앞에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저 앞에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더라는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세상에 박물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야 이것이 박물관을 제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역사 박물관의 관장이 누구입니까? 주진우라는 완전히 좌파 골수 교수입니다. 이 자식은 상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청년들을 좌파 사상에 물들게 한, 그리고 지난번 국정역사교과서에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데 앞장선 정말 우리가 학자라고 교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저질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역사 박물관장이 되어 있더니만 세상 박물관에서 이 엄숙한 장소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하고 저 앞에 그 젊은 애들에게 뒷돈을 대줘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를 회방 놓으려고 음악을 틀고 방해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 왜곡의 가장 중심 인물이 지금 역사 박물관장입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가슴을 진정하기 어려운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김정은에게 버림받았고 다른 세력에게 지령을 받다가 지금 완전히 남북 간의 대화에서 참패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무너질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진우도 내려올 날 멀지 않았고, 우리의 지금 모든 국정교과서를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교과서조차도 거민정이라는 것 안에 모든 것을 교육부의 김상곤과 이은혜가 윗대가리에 앉아서 다 조작해놓고서도 끝에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자리에 옮겨갈 준비를 하고 이미 옮겨갔고 했다는 사실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깨인 국민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홍우조 교수님과 김기수 변호사님과 함께 김상곤, 유은혜 내지는 지금 학교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근, 그런 놈들 지금 다 고발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법도 모르고 다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이런 전교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쳐넣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역사교육, 어쩌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워놓은 그런 교과서의 틀마저 거짓으로 바꿔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빨리 아이들을 좌경화시켜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급한 조급증이 만들어낸 이 사건들, 정말 학부모들 피를 토할 정도입니다. 우리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는 이 교육자들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반드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쓰고,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주도해서 국정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고 그것이 획일화가 아니고 올바른 것을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국민들이 같이 공부하고 깨어나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복절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한번 재창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노래 보면 이날이 40년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날이 40년이라는 노래가, 그 광복절 노래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 예. 광복절 노래에 대해서 우리 김병헌 서장님의 모시고 잠깐 여기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광복절 노래에 대해서 왜 이게 우리 건국을 기념하는 노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만 얘기 좀 듣겠습니다. 1분만 하라고요. 네, 강복절 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인물을 읽어드린 데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복절 노래 제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날을 기념하는 날에 맞춰서 작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 이제 전문가로 위촉돼서 작사한 내용에 이날이 40년 할 때, 이날이 40년이라는 것은 1910년부터 1910년 우리가 한일 합병을 하면서 국권을 상실했죠. 그때부터 일제강점, 일제의 압제에 의한 36년, 일제 36년, 그리고 이어진 미군정 4년 합쳐서 40년입니다. 만약에 1945년을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노래가 광복절 노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 우리 광복절 노래를 김영선 선생님이 부르면 우리는 다 같이 따라서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광복절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6.25의 노래도 요즘 뭐 개사가 돼가지고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또 조작하는데 그 조작하는 방법이 불법적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6월 24일 날 검찰에서 교육부 일당들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몸통은 전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유은혜 또 김상권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총 두목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노래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람불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도 얼음이 번길 번지하리 뜨거운 성기같이